들어갑시다. 선생님 수업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군요. 영주쌤 그 자녀가 확진이 돼가지고 영주쌤 오늘 검사 받고 일단은 이번 주는 못 오실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하게 됐어요. 알겠죠? 오늘만 대신할 거예요. 응? 더 오지 않아요? 더 오지 않냐고? 못 오니까 촬영하지. 두 명 결석생이 생긴 이유는 그거 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배치고사 보는데 그날이 오늘인가 봐. 근데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물론.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조합입니다. 조합. 맞죠? 여기죠? 맞습니까? 좋아요.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은 이제 NC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순열을 배웠으니까 잘 알 거예요. NPR. 자, 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죠? NPR이라고 하는 거는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납니까? 이 내용 기억나요? 그래서 n부터 나열을 하면 사실 얘는 이제 풀었으면은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n-r-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요건 알고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 건데 눈빛을 피하는 걸 보면 제대로 암기를 안 해왔다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승민이 기억나는 겁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숫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5부터 시작해서 3이면은 5부터 시작해서 3번 나오면 되는구나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죠? 좋았어요. 자,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중학교로 따지면은 우리가 앞에서 순열을 배웠는데 순열에서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 자격이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배웠을 거예요.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예를 들면 반에서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임원 2명을 뽑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과거 옛날 내용인데 기억납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그죠? 아닌가? 회장, 부회장을 뽑을 때는 나눌 필요가 없었어. 자격이 다르니까. 그죠? 근데 임원 2명을 뽑으면은 A 뽑고 B 뽑나 B 뽑고 A 뽑나 똑같으니까 얘는 나눌 필요가 생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회장, 부회장을 P라고 얘기해.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임원 2명을 C,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순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합은 뭐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겹치는 개수로 나눠주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지. 자, 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순서 따윈 중요하지 않아. 알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기호로 NCR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조합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의 수는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NCR이라고 하는 거는 순열에서 R번 중복되기 때문에 R 팩토리얼을 분모로 삼는다. 중복되는 거를 나눠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식에서 얘기하듯이 어떻게 한다고요?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가 분모에 다시 R팩을 추가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공식의 형태는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선생님 숫자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때로는 네모 표시를 해서 증명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 자체도 똑바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랑은 좀 다르죠. 공식들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또 중요해. 고등학교 때는 숫자로만 풀 수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NC형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약속하자? NP형도 뭘로 약속하자 그랬어요?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것도 한 가지 경우로 약속하자. 이건 이쪽의 약속입니다, 그냥. 왜냐면 주로 이제 조합 앞에서 순열 배우면 알겠지만 곱의 법칙으로 흘러가요, 그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0을 곱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 0이 돼버리잖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경우의 수를 세는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것도 한 가지 형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입니다. 뭐 어떤 서로 논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약속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NC에는 여기서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NP에는 뭐였지? 승민아 이거 뭐였어? 이런. 어우 잠깐 뒷목. 윤희는 뭐였어? 윤희야 NPN 뭐야? 응? P팩토리알이요? 내 마음에 P가 생기네요. N인데 N팩토리알이라 그래야죠. NPN은 그래서 N부터 출발해서 N개 선택하는 거니까 N팩이라 그래야지.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요? NCN이라고 하는 거는 이 N팩토리알이라고 하는 거를 몇 개 중복된다는 거야. N개 중복되니까 N팩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1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그냥 단순한 증명을 통해서 1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해 두세요. 알겠죠? 암기해 두세요. 구별해서. 이렇게 승리 구별해. 요거. NPN은 N팩이고요. NCN은 1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 두죠. 암기를 하는 이유는 외우면 편하니까 암기하는 거죠. 외우면 편하니까.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봅시다. 밑에는 뭐가 있을까? 자, 여기. 자, C는 조합을 뜻하는 여기 컨비네이션 써놨습니다. 그죠? 그거의 첫 글자를 따서, NCR로 읽는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한글로 잘 써놨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NCR 있고요. 여기 NPR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팩토리알에서 팩 이렇게 줄여서 읽기도 합니다. 자, 계승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넘어갈게요. 자, 도도도도도도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예를 들었습니다. 얘만 설명하고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6개에서 3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어떻게 된다? 바로 6C3이 되는 거고요. 6C3을, 어이구야, 어디 갔니? 여기 써서 하자. 그럼 6C3,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얘를 가지고 만들어 봐라.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순서대로 3개를 쓰겠지. 그래서 조합이니까 뭘로 나눈다는 거야? 밑에 거 팩토리야.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완성돼서 답은 2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를 바로 조합이라고 한다. 잘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좋았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조합의 수의 성질 나오는데 얘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반드시 해놓고요.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얘는 너무 중요해요. 별 3개. 별 3개. 자, 별 3개. 별 3개 친다는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해서 꼭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NCR이라고 하는 게 조합에서는 뭐랑 같다? NC N-R,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를 뒤에 둬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과감하게 안에가 부서졌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되냐면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자, NCR이라고 하는 게 아까 썼죠? R팩, N-R팩분의 N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써준 거를 여기에 보면 이제 NC N-R 요거 자체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은 뒤에 거 팩토리알, 그 다음에 뺀 거 팩토리알 분의 N팩 썼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걸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게 R팩이 되잖아. 그러니까 R팩으로 정리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얘랑 사실상 이 분모의 요거 두 개 위치만 바꿨을 뿐이지 곱하기니까 위치 바꾸는 거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NCR로 바꿀 수 있더라.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 공식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C8이야. 그러면 10C8로 계산을 하면 더럽게 불편해요. 죽겠네. 8팩이니까 8, 7, 6, 5, 4, 3, 2, 1 써야 되고 그죠? 10이니까 19, 8, 7, 6, 5, 4, 3, 2, 2까지 써야 되고 그죠? 8개 써야 되니까 8개 써야 되니까 3까지만 써야 되나? 아무튼 쭉 써야 돼요. 그죠? 이런 불편함을 뭘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거를 뺀 걸 뒤에 배치해도 똑같아. 이런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계산이 어때? 압도적으로 편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도 이렇게 10, 18을 10, 18로 계산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0, 2로 계산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어떤 게 또 중요하냐면은 이런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R을 구했어. 내가 R을 구했더니 R이 4가 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4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4를 문제 4만이 왜 답이 아니야? 10시 4가 답이면 뭐도 답이야? 얘랑 똑같은 게 10시 6이 되잖아. 그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6도 답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미지수에서 찾을 때 하나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증명 문제를 빼놓고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에서 중요하냐면 연산에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5C3 그 다음에 더하기 5C4 이렇게 나왔다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있는 숫자 똑같은 거 확인하세요. 똑같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연속된 두 수라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연속된 두 수입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앞에 숫자는 하나 커지고요. 뒤에 중에서는 큰 거를 배치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외울 때 편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굳이 두 개 나눠가지고 계산할 바에는 이거 하나로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할 거 아니야? 6C4는 6C2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이 뭐라는 거야? 15라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암기를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의 수의 성질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요 예시 하나만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예시 하나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요렇게 계산을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앞으로 문제, 조합의 문제를 풀 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본 개념을 배운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아니겠죠. 문제는 이제 잘라 설명을 하잖아. 뭐 함수에도 적용을 해보고 몇 명이 등장하고 줄 세우고 뭐 버스를 타고 보트를 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한번 산수를 해봐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겠죠.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nc3과 nc5가 서로 똑같대요. 그죠? 그러면 이건 아까 그걸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떡해. 여기가 서로 똑같은데 뒤에 숫자가 다를 수 있지? 조합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걸 뺀 게 5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n-3이 5가 될 수 있으니까 n은 8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8을 넣으면 똑같죠? 8C3이나 8C5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8C3을 변형시키면 8C5가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n은 8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8CR이 8CR-4랑 똑같대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r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구해준다?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8-r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뒤에 있는 r-4랑 이렇게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세워서 풀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r을 구했더니 이 r은 12 이렇게 돼가지고 r은 6 이런 식으로 r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이 6이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는 6이 되고 여긴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6도 되면 2도 되잖아요. 2를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2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RC4 이게 존재하는데 뒤에 있는 숫자 이거는 항상 어때? 0보다는 큰 수가 존재해야 되고요.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6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13C 10이라고 13C 1입니다. 그러면 10이라고 1은 간격 차이가 굉장히 넓어 보이지, 커 보이지만 앞에 있는 걸 고칠 수가 있어요. 13C 11이라고 하는 거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은 2가 되겠죠. 더하기 13C 1이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네요. 연속된 두 수인데 뒤에 게 앞에 있는 숫자는 똑같잖아.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 커지면서 두 수 중에 큰 걸 선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4C2랑 똑같다는가? R은 2가 되겠죠. 근데 2만 답이 아니라니까. 2가 답이면은 승민아 뭐도 답이야?
그렇죠. 2도 답이면 12도 답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2 또는 10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조합은 이런 문제를 출제를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보면 실수할 부분들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조합에서는 요와 같은 문제를 시험에 꽤나 출제를 잘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잘 듣고 있습니까? 좋았어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으로 가면 n-1c에다가 nc2입니다. 요거를 더했더니 n 더하기 2c2가 되더라. 요런 거 사실 좀 불편하죠. 여기 보면은 자, n-1 c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속된 두 수의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거를 조합이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2팩으로. 그럼 2팩은 어차피 2 곱하기 1이니까 2라고 써도 되고요. 2 곱하기 1로 써줄게요. 자, 그럼 더하기 마찬가지로 이건 n 가르치고 n-1 이렇게 되고 조합이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줘야겠네요. 그게 뒤에도 마찬가지죠. n 더하기 2에다가 하나씩 n 더하기 1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2 곱하기 1 이렇게 해줘야겠네. 분모 다 2로 똑같네. 그러니까 2를 곱하면 어차피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n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정리했더니 결국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n제곱 마이너스 7n은 0 이렇게 정리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n으로 묶어주면은 n-7이 0이기 때문에 n은 0이거나 7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0은 될 수가 없겠죠. 앞에 게 숫자가 r보다는 반드시 커야 되는 원칙도 있고 음수도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n은 7이라는 숫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할 문제는 바로 한 문제 28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문제 해보고 막히는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질문 있어요? 뭡니까? 요거? 요거는 식대로 해서 써야지. 3번 써야 되니까. 잘했네. 이거는. 잘했네요. 얘? 얘를 못해서? 여기서 빼면 되잖아. n이 사라지고 숫자로 바뀔 거 아니야. 그것도 되니까. 그죠? 그럼 이건 n 더하기 1 c 2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채점도 다 하세요. 모르는 것만 질문 받을게요.
자, 뭐 가장 모를 만한 건 4번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6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6 곱해서 정리하니까 요거 날라가고 6 하면 어차피 얘가 3을 곱해야 되니까 6이 되고요. 이렇게 하자 그냥. n 가로치고 n 더하기 1 n 더하기 2는 6의 n 가로치고 n 마이너스 1 여기 더하기 3의 n 가로치고 n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n은 어차피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n을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는 6n 마이너스 6 더하기 3n 더하기 3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항합니다. n 3제곱 사라지고 n제곱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됩니까? 5일은 5 마이너스 n은 5 또는 1 이렇게 되는데 1은 될 수가 없겠죠. 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n은 5가 되는 겁니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나머지 또 승리를 모르는 거 있었니? 아니죠. n-1인데 2가 요거 아까 원칙에 의해서 n 더하기 1 빼기 가로치고 n-1 한 것도 되잖아. 이 뒤에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n 사라지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2가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건 잘 풀었죠? 자, 그러면은 어차피 산수야. 산수하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조합을 다 끝내야 되니까. 자,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겠습니다. 학생 4명을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얘기했네요. 7명하고 5명이면 총 12명인가? 12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끝나겠네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1학년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니까 7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고요. 2학년 중에 2명을 뽑아야 되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네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방법의 수래. 그러면 1학년에서 4명을 뽑거나 또는이 들어갔죠? 또는 이제 덧셈으로 가게 됩니다. 곱셈이 아니에요. 2학년에서 4명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서 4명을 뽑는 건 7C4 또는 더하기 2학년에서 4명을 뽑는 건 5C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산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에서는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가 좋을까?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나? 악수 문제 풀어볼까? 요거 289번만 풀어볼까요? 289번.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
자, 같이 봅시다. 어떤 동원에서 그 나머지 애들과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했더니 이렇게 이 낙수 문제는 좀 낚이지 말아야 될 게 자꾸 악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어쨌든 간에 이 순열 조합, 즉 경우의 수를 다루는 이 문제들은 나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나는 그러니까 이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죠. 신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악수를 시키려면 너랑 너 이런 식으로 악수를 시키면 돼요. 한마디로 내가 할 일은 두 명을 골라주는 행동만 하면 돼. 그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두 명만 골라주면 걔네들끼리 악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 있는지 모르니까 N이 되는 거죠. 두 명을 고르면 알아서 악수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N명 중에 두 명을 고르는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배구가 돼야 되니까 이제 식으로 세우면 이렇게 되죠. 2팩분의 N 곱하기 N-2팩인데 뭐 어차피 2팩은 2니까 넘기니까 210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연속된 두 수의 곱이 210이 나오려고 하면은 210이 어떤 연속된 두 수의 곱일까? 소인수분해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2, 7에 14, 3, 5, 15잖아. 그지? 그러니까 15 곱하기 14겠네? 얘가 큰 수니까 얘는 15, 얘는 14. 따라서 얘는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넥스트!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 유형입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이에요. 자,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다음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요런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런 특정한 2명이 무슨 말이냐면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이니까 이미 2명은 문제에서 뽑아놨다는 거야. 이게 뭐야? 특정한 2명. 이미 뽑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뽑혀있다. 이미 뽑혀있는 겁니다. 얘는 이미 뽑혀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몇 명만 뽑으면 돼? 2명만 뽑으면 돼요. 그죠? 맞아? 이미 경찰관 중에서 2명의 특정을 뽑혀있기 때문에 난 2명만 뽑으면 돼. 4명을 뽑으라 그랬잖아, 문제가. 그럼 몇 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경찰관 2명은 뽑혀있기 때문에 3명과 6명에 9명이 남게 됩니다. 그죠? 9명 중에서 나는 2명만 뽑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팩분의 9 곱하기 8 해서 36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과 소방관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뽑아야 돼. 그러면 경찰관도 있어야 되고 소방관도 있어야 돼. 한 명씩.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힘들단 말이야. 어떻게? 그럼 선생님 1, 3 뽑고 2, 2 뽑고 3, 1 뽑고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경찰관에서 4명을 다 뽑아. 소방관에서 4명을 다 뽑아. 그리고 전체 수를 구해. 그럼 전체에서 얘네 둘을 빼주면은 적어도 한 명씩 뽑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걸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경우야. 그죠? 여기에서 경찰관에서 4명을 몰빵으로 뽑는 건 5C4가 되고요. 더하기 소방관에서 4명을 뽑는 거는 6C4가 되죠. 이거를 빼버리겠다고. 이렇게 제외하겠다고. 그러면은 몰빵으로 뽑는 걸 제외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한 명씩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어도라는 문제가 포함이 될 때 얘와 같이 차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12C4를 계산해가지고 이와 같이 계산했더니 330. 그 다음에 요거 5C4는 5C1이니까 그냥 5로 보면 되고요. 6C4는 6C2로 봐. 이렇게 다 이렇게 고쳐서 계산하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15입니다. 그래서 330에서 총 20을 빼야 되니까 답은 310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니까 290번 풀어봅시다. 290번. 한 시간은 3분 정도 주겠습니다.
이거 연결 안 해놨네. 오, 다 해가는군요. 자, 윤희는 채점하고 고쳤고. 승민이 다 맞았습니까? 승민아, 아니요. 뭐가 틀렸어? 2번. 2번? 그러니까 두 번째 게? 세 번째 거 맞았는데?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식이 9C3입니다. 왜 9C3이냐? A, B는 선발되고 C는 선발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미 여기 선발되는 건 여기서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명을 선발해냈기 때문에 3명이 남습니다. 맞아? C는 대놓고 뽑지 말래. 이거 블랙리스트 같은 게 존재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문제 푸는 거니까. 그죠? 3명을 빼줘야 되지. 12명에서 3명 제외하면 9명이 되는 건데 9명 중에서 3명을 뽑으란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남자 6명과 여자 4명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래. 그럼 남자 6명 중에서 3명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6C3 곱하기. 자, 여자 4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되잖아. 4C3. 아니, 4C2. 2명 뽑아야 되는데. 그럼 총 몇 명 뽑은 거야? 5명을 뽑아놨어. 일렬로 세우래. 일렬로 세우는 뭐야? 500 이렇게 되는 거죠. 줄 세우기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렬로 세워도 500 두 개를 곱해가지고 숫자가 오지게 커졌다. 14,400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여자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래. 그러니까 일단 뽑는 문제인 조합과 줄 세우는 문제인 순열을 섞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남자 2명을 뽑아야 되니까 6C 곱하기. 자, 여자 2명을 뽑아야 되니까 4C 곱하기. 자, 4명을 뽑았는데 여자 2명을 이웃하래. 그럼 어떻게 세워야 돼? 자, A, B, C, D에서 뭐 2명 이웃하는 거 많이 해봤죠? 이렇게 묶어서 세워라. 그러면 3명이 줄 세우는 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어때? A, B도 우리 둘이 자리 바꾸고 싶어요. 해가지고 곱하기 2가 된다. 이건 자리 바꿉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6C 곱하기 4C 이렇게 해서했더니 90이 되고요. 3팩은 U, 여긴 두 가지니까 2, 모두를 곱해가지고 1080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무엇을 풀어봐야 유사 문제가 될까? 포함시키고 포함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29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3번 풀어보세요. 293 풀어봅시다. 293.
다 했습니까? 정답 나왔어요? 오, 좋았어요. 이번 잘했나 보네요.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서는 사실 식만 이렇게 쓰면 서술형에서는 안 됩니다. 뭘 해줘야 되냐면, 순열조합에서는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그 서술형일 때 말하는 거예요. 객관식이면 그냥 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써줘야 돼. 요걸 안 쓰면, 이 풀이 과정이 없는 걸로 취급하고, 감점을 좀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순열조합 배울 때 고등부 선생님이 또는 뭐 학원에서도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 일로 세우는데 수연이는 포함하고 재현이는 포함되지 않으래잖아. 그지? 그럼 7명이 있다는 거야. 한 명은 뽑아놓고 한 명은 아예 빼버리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할 행동은 뭐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5C3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이걸 써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4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명 여기다 밑줄 긋고 4명 줄 세우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설을 좀 달아놔야 아하 얘 잘 풀었구나, 문제에 맞춰서 풀었구나 라고 해서 점수를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면 필수 예제 5번 슬슬 몸을 꼬기 시작하는 걸 보니 별 힘든 거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쉬운 단원 하잖아 지금. 뭘 힘들어해? 처음에 뭐 해야 힘들까? 고등수학 하에서 힘들어했을 단원이 뭐 함수가 있을려나? 함수가 좀 이해하기 불편하니까. 함수도 뭐 근데 산수가 편하니까 좋죠. 고등수학 상이 힘들지. 하는 하 쉽죠? 상보다 낫지? 고등수학 하가 고등수학 상보다 낫지 않나요? 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보니까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둘 다 별로 어렵지 않나 보네요. 아주 좋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위에 7개의 점이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자, 2점을 이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점을 2개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는 선택만 할 거야. 직선을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제 경우의 수 문제니까. 자, 7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 C, 2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그냥 원이면 상관없겠는데 여기 반원이다 보니까 요렇게 된 거 위에서 요렇게 2개를 선택하나 이런 식으로 2개를 선택하나 같은 직선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중복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2개 선택하는 건 4C이잖아. 그지? 이거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직선의 개수가 되겠구나.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 그러면 4C를 뺐다는 건 뭔 말이야? 여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걸 모조리 다 빼버렸어. 그럼 어떤 직선이 빠져? 나도 직선인데가 빠져요. 그죠? 나도 직선이야. 나 하나 취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싹 빼버렸으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직선을 만든다는 거는 점을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면은 알아서 직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근데 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했을 때 어때?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하나의 직선이 돼버려. 그러니까 다 중복되니까 걔네들 그냥 다 빼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모조리 빼버리면 여기 직선 하나를 취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선일 때는 하나를 다시 더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7C2는 21. 그래서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건 6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뺐더니 15가 되는데 답은 15가 아니죠. 하나를 더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16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직선이 좀 더 중요해요. 자, 삼각형은 좀 더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삼각형은 그냥 빼버리면 끝입니다. 이유를 같이 설명해 볼게요. 자, 3점을 꼭 지점하는 삼각형이니까 나는 점 3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알아서 삼각형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7, C, 3 나는 7개 중에 3개 선택만 할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어떻게 선택을 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기 4개 중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하면은 한 직선이 되지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걔네들을 제외해줘야 돼. 그러니까 4C3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한 직선은 삼각형이 어차피 아니잖아. 그지? 아까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 맞아. 하지만 이번에는 삼각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C3-4C3을 해서 35 빼기 4 답은 31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여기 보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직선 2개 해놓고 점을 하나 둘 셋 찍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찍을 텐데 그래서 제외해야 되는 애들이 있고 삼각형은 그런데 다시 더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직선은 나중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시 더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직선이 그러면 선분도 마찬가지겠죠. 선분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나오네. 하지만 이런 거 풀 수 있을 테니까 297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이씨, 뭐야? 데스크 위에 있어. 오케이. 자, 다들 잘 풀었습니까? 좋았어요. 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점이 6개 있죠?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뭘 빼줘야 돼? 3분을 빼줘야 돼. 그래서 빼기 6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잘 하네요. 자, 다음은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선이 뿅. 자, 5개의 평행선과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냈습니다. 평행사변형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제 가로 세로를 많이 해놨으니까 일일이 하나 둘 말이 안 되죠. 그런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이 5개의 세로줄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로에서는 5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는 거고 가로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로에서도 하나 둘 셋 4개의 가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랑 요렇게 선택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랑 이렇게 선택하면 생겨요. 알아서 평행사변형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거야? 아까 마찬가지죠. 삼각형을 만들어라, 직선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나는 문제를 읽고 내가 삼각형 만들거나 직선 만들 생각 전혀 없어요. 그죠? 삼각형과 직선에서 필요한 거는 뭐를 골라주느냐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고르냐는 거지 내가 직접 평행사변형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순열 조합이랑 경우의 수란 문제는 다 그런 거예요. 지가 알아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나는 세로줄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고 가로줄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로에서 2개, 가로에서 선택해서 2개, 총 4개를 골라야 되므로 2개는 곱해야겠네요. 5C2 곱하기 4C2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60. 알겠습니까? 자, 밑으로 승민이 이해되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이 누구야? 299번은 얘랑 유사하지 않아요. 세 주는 거기 때문에 298번을 풀어볼게요. 298 푸세요. 298. 참고로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정사각형은 일단 세워주세요. 어떻게 해야 정사각형이 나오느냐?
들어볼까요? 좋았어요. 자, 정사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정사각형의 개수는 여기 보면 하나당 정사각형이니까 한 칸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한 칸. 한 칸. 승민아, 한 칸은 몇 개? 16개. 자, 그러면 두 칸이 아니라 네 칸으로 가야죠? 두 칸이면 정사각형 아니니까. 네 칸으로 이루어진 건 몇 개가 있느냐? 물어보면, 하나, 둘, 이렇게 세면 큰일 난 거예요, 벌써.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야죠. 그죠? 그러면 가로 3개, 세로 3개. 따라서 9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야? 한 칸, 네 칸, 그 다음 몇 칸? 그렇지, 9칸. 9칸. 자, 9칸으로 된 거는 당연히 몇 개가 있을까? 수학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4개가 있을 거예요. 안 봐도. 왜? 이거는 4의 제곱. 이거는 3의 제곱. 이건 2의 제곱이겠지 뭐. 그럼 그 다음 뭐야? 16칸으로 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쭉 다 만들어진. 16. 16칸으로 된 거는 몇 개가 있을까? 16. 한 개가 있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냐면, 요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봐봐. 한 칸이 16개였어. 그죠? 맞아요? 여기 가보세요. 16개로 이루어진 건 한 개야. 마찬가지입니다. 4칸이 9개였어요. 근데 9칸으로 이루어진 건 4개야. 여기 서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그런 것도 알 수 있네요. 수학이 이렇게 규칙을 좋아한다. 정확한 일정의 규칙을 가지는 모형이라면 이런 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사각형의 개수는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더해줘야 되니까 10개에 20개니까 30개! 이렇게가 되네요. 오케이. 됐죠? 자, 근데 이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잖아. 그럼 직사각형 찾아야 되니까 직사각형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뭐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세로의 입장에서도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 되고요. 가로의 입장에서도 5개 중에 2개를 고르면은 바로 직사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OCE 곱하기 OCE가 직사각형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OCE 곱하기 OCE면 OCE가 얼마야? 10.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인가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정사각형 아니래잖아. 그러면 100-30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가 있더라.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세요.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으로 하자. 조합. 이제 분할과 분배 나옵니다. 분할과 분배. 보통 특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할 분배는 꼭 해요. 특강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교과서 외에 뭐 이렇게 적힌 경우도 많고 해서 잘 안 하는데요. 분할 분배는 꼭 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거? 윤희야 왜 꼭 할까 얘는? 왜 꼭 하지? 아니 뭐야? 이거는 선생님들이 막 다른 거에서는 막 뒤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설명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얘는 꼭 한단 말이야.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왜 할 것 같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자, 별표 3개.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죠. 왜 하긴.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하지. 뭐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이 잘 안 나오면 안 하면 그만 아니야. 시험이 잘 나오니까 하는 거죠.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조합을 이용하여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분할. 분할 후 분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분배해주는 거는 나중에 문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곱하기 뭐 팩토리얼 하면 되니까 분할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 분할을 과연 무슨 얘기냐면은 요런 거야.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묶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묶음. 뭐 바구니에 담는다는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학생수를 모아놓고 조를 짜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묶음을 만든다는 거야. 그럼 묶음 안에도 여기가 뭐 3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4개씩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개씩 이렇게 바꿔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묶음들이 서로 같은 숫자를 이루게 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여기에도 2개, 여기에도 2개, 여기에도 2개를 넣겠대. 어떤 구슬들을. 그러면은 이렇게 2개씩 넣었을 때 여기가 A, B 구슬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기가 C, D,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E, F가 여기로 오고 A,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건 서로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그지?
자리만 바꾸면 똑같잖아,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다시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걸 뭐에서 배우냐면 바로 조합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하는 거는, 이렇게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조합의 개념이 알아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셋이 모두 똑같을 수 있다면 반드시 3팩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팩분의 1을 곱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배치가 달라. 예를 들어서 요걸 지우자. 요거 두 개인데 얘는 한 개만 하겠대. 그러면 뿅!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잖아. 맞아요?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없지, 얘네 둘은. 여기서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얘네 둘 아니야? A, B가 여기로 오고 C, D가 여기로 오고 중복은 얘네 둘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뭘로 나눠야 돼? 2팩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2팩분의 1을 곱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묶이는 이 숫자의 개수가 똑같은 것끼리 있어야지만 이 팩토리얼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조합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 대한 개념이 묶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 이걸 바로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할을 가지고 어떻게 식을 만들었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개, q개, r개 이런 식으로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 묶음으로 나눠주겠다는 거야. 다른 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 n개 중에 p개 골랐으니까 ncp 쓰면 그 다음에 n개 중에 q개가 아니죠. 이제 줄어들었어. 왜? n개 중에 p개는 이미 골랐기 때문에. 그죠? 이 개수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n-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p 개수 중에서 q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남는 숫자는 r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죠? 남는 숫자 중에서 r개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rcr 이렇게 되는데, 승민아 이거 얼마라고? 그렇죠. 이게 1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식이 너무 길어지면 잘 안 써요. 요거. 하지만 식의 구성원에 포함은 된다. 자, 근데 여기 모두 다르니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예를 들어 뭐 3개, 2개, 1개의 묶음으로 만들겠다. 그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어느 두 수가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2팩분의 1을 곱하게 된다는 얘기고 세 수가 모두 똑같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3팩분의 1을 곱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자, 묶음으로 나누어서 n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는 나중에 n팩 곱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분할 후 분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할 후 분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요 말만 기억해 두지. 사실 그냥 분할에 관련된 일종의 문제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할만 사실 잘하면 돼요. 나중에 문제 읽어서 다시 나눠주는 거는, 분배하는 거는 문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분할을 잘, 분할. 자, 분할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9명의 학생을 다음과 같이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2명, 3명, 4명 조로 만들어라. 그러면 첫 번째 조는 9명 중에서 2명 골라야 되네.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중에는 9명 중에서 3명, 이게 아니라니까? 왜냐면 2명 이미 골라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2명이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7명 중에서 3명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4명 남았잖아. 그러니까 4명 중에서 4명 고르라고 했으니까 4, 4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니까, 뭐 9C2라고 하는 거는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C3이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다음에 7 곱하기 1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얘는 1이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뾱 없어지고, 뾱 없어 4 이렇게 해가지고, 7, 9, 64. 5, 4, 20. 그래가지고 0 붙이고 3, 2, 6, 12. 1260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알겠습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식만 나중에 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4, 4, 1로 갑니다. 자, 4, 4, 1로 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 9명 중에서 4명을 골라야 되니까 9C4. 그럼 4명 골랐으니까 5명으로 쪼네 5C4. 그럼 1명 남네 1C1. 그런데 2개가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로 곱한다? 2팩분의 1을 달아주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333입니다. 9C3 곱하기 3명 줄었으니까 6C3 곱하기 3명 줄었으니까 3C3. 근데 3개가 모두 똑같았어. 아하, 3팩분의 1 곱하더라.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게 바로 분할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뭐야? 바로 또 설명해. 이제 문제 풀까 했는데 자, 하나 더 설명하고 문제 풀어가도록.
이거는 이제 읽기만 해도 되니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배워놨으니까. 자, 8개 꽂혔습니다. 2, 2, 4로 묶어내래요. 그러죠. 그러면 8C2, 6C2, 4C4. 거기에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200분의 1 계산하면 끝. 알겠습니까? 자, 2, 3, 3으로 세 묶음으로 나누래. 그죠? 그러면은 8개 중에 2개니까 8C2. 그 다음에 두 개 줄었으니까 6개 중에 3개 6C3. 그 다음에 3C3. 근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200분의 1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끝이 아니야. 어떻게 하래? 3명에게 나누어 주래요. 그죠? 세 묶음을 3명에게 나눈다는 건 뭐야? 그냥 3명을 줄 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팩을 곱한다. 됐죠? 그래서 얘가 바로 분할 후 분배. 분할 후 분배. 그래서 분배해 주느냐 아느냐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풀어보냐면 대진표 한번 풀어볼까? 302번 풀어보세요. 302번이 과연 어떤 어떤 분할의 개념이 숨어 있느냐 라는 걸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자, 봅시다. 보세요. 자, 이거 어떤 이제 분할을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대진표라고 하는 걸 작성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보면 안 돼요. 위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두 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줄을 짜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4명씩 짜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8개를 4명씩 짜줘야 되니까, 8C4 곱하기 4C4. 근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4명이니까 2팩분의 1 이렇게 해줘야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또 짜줘야 돼. 뭘 짜줘야 돼? 또 여기에 있는 앞에 A조에서 2명씩 짜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조를 다시 여기서 2명씩 짜줘야 되고 B조도 2명씩 짜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조에서 또 2명 짜주는 건 4개 중에서 2개씩 골라야 되니까 4C2 곱하기 2C2 곱하기 2팩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식을 또 똑같이 한 번 더 하겠죠? 이렇게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 2, 3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바로 뭐야 이거 대진표의 완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진표 문제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대진표 문제 다뤄봤으니까 301번 풀어보세요. 301번이 사실상 위에랑 더 가까우니까. 대진표 문제는 라이센이나 이런 데 꼭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방식 꼭 알아두라고. 자, 풀고 나면은 301번 해보세요. 301번. 301번을 해봅시다. 같이 볼까요? 아, 301번 해봤습니까? 자, 302번의 답은 315겠네요. 그죠? 오케이, 계산하니까. 301번은 식이 어떻게 되느냐?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 곱하기 모두 똑같네. 300분의 1 이렇게. 세 묶음에서 봉사활동을 보내야 돼. 그죠? 그러면은 봉사활동 갈 곳을 선택해 줘야 되니까 곱하기 300. 그래서 분할 후 분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의 3팩은 의미가 없으니까 3팩을 약분시켜버리면 요놈만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많이 이제 푸는 학생들은 자꾸 이걸 생략해버리는데 생략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소수령일 때는 식을 올바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생략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학교에서 무조건 감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풀이는, 그러니까 식은 풀로 쓰자. 풀이는 생략해도 되는데 식은 풀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갈 거는 라이트센입니다. 라이트센 펴보세요. 라이트센은 페이지 129쪽을 펴니다. 129쪽. 여기 라이트센 그 파일이 없어가지고 빈 칠판에다가 설명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응? 라이트센 뭐라고? 없다고? 없어? 아니 원래 안 나와. 아 원래 안 했었어? 잘? 네. 응? 숙제로 나가지 않았나요? 때로 나오는데. 어. 알았어요. 잠깐만. 캡처. 빈칸을 캡처를 딱 하면은 빈가가 되죠. 자, 그러면 복사를 살짝 해줘야겠네. 오,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감사합니다. 자, 좀 있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무엇을 볼 거냐면 볼 문제는 978번 체크해 놓으세요. 978. 그 다음에 983. 985 다시 978 983 985 986 987 992 이렇게 간략하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978번 978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집합 x가 1,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답니다. 그런데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플러스 fx가 항상 얼마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 존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x가 보통 여기 더해져 있으면 fx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니까 fx만 남겨놓고 x를 먼저 이항을 시킵시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역. 그죠? 치역. 그러면은 x에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x가 1, 2, 3, 4인 원소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1, 2, 3, 4인 원소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적고 나면은 x에다가 식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f의 1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모든 원소라 그랬잖아. 2를 집어넣으면 2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 그럼 x에 3을 집어넣으면 f의 3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를 집어넣으면 x에 4를 집어넣는 순간 f의 4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1은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위치는 누구밖에 없다는? 누구랑 누구를 선택하라는 거야? 여기로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위치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곱하기. 그러면 F2는 몇 가지? 승민아, 몇 가지? 두 가지. 2 이상인데. 세 가지죠. 요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풀이. 그러니까 세 가지. 네. 그럼 윤희야, 3은 몇 가지? F3은? 그렇죠. 이게 3이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네 가지. 1부터 시작이니까. F4도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식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함수에서 함수로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fx, 그러니까 x라는 원소를 주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따지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 제일 좋아하냐면은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의고사라던가 나중에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습을 반드시 계속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되게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983번입니다. 짜잔. 983번. 자, 983번으로 갔더니 다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6개의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약간 마음에 안 들지만 6개가 있대요. 그리고 번호가 적혀있어. 1, 2, 3, 4, 5, 6. 여기다가 4가지 색을 칠하겠대요. 4가지 색. 4가지 색을 칠하겠대. 자, 단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해야 되고요. 조건을 만족하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을 칠한다. 그럼 1과 6에는 같은 색을 칠해놔야 되니까, 같은 색,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이웃한 것은 색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이웃한 곳은 색이 다르다. 다른 색이라고 할까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가지고 총 경우의 수를 세보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런 색을 칠하는 문제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이 있는 부부터 칠하고, 인접한 곳이 존재하는 데부터 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인접한 걸 갖고 있는 번호는 몇 번과 몇 번일까요? 민우야, 몇 번과 몇 번이야? 그렇죠. 2번과 5번이죠. 그러니까 2번, 5번 둘 중에 어느 곳에서부터 먼저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부터 색을 칠할게요. 그럼 2번부터 칠해야 되니까 2는 4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4가지 색으로 칠하니까. 그죠? 그럼 5번에는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어차피 이제 1, 4 여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네들 색이 똑같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1, 6이 한꺼번에 가는 거야.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2가지 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 6은 2가지로 취급해버린 거야. 어차피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이제 2개만 남아있는 거야.
여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1번과 6번을 칠한 곳입니다. 칠한 곳이야, 7. 됐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자, 4번과 3번에는 몇 가지가 될까요? 승민아. 3번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죠. 이웃한 곳이 두 가지인데. 얘네들은 색이 다르잖아. 그죠? 왜냐면 이렇게 색이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98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줄에 세 개씩 모두 6개의 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위에서 자석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다는 얘기네. 1, 2, 3, 4, 5, 6 앉아 이렇게. 자, 그런데 5명의 학생이 탑승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5명 탑승해. 5명. 자, A, B는 같은 줄에 자석에 앉고요. 나머지는 반대편, 맞은편에 앉으래요. A, B는 같은 줄에 앉고, 같은 줄. 나머지는 맞은편. 요렇게 앉아라. 뭐, 요렇게 해서 배치를 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럼 식을 만들어 봅시다. A, B는 같은 줄에 앉아야 되니까 요 왼편에 A, B가 앉는다고 합시다. 그럼 A, B는 왼편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앉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에요. 왜? A가 1에 앉고 B가 3에 앉는 거랑 서로 자리를 바꾸면 서로 다르게 앉아있는 거죠. 똑같은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되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P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는 맞은편에 앉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 맞은편에서 어떻게 꽉 차서 앉잖아. 그냥. 그죠? 그냥 줄 세우기네. 그러니까 3팩.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A, B가 1, 2, 3에 앉는 게 아니라 4, 5, 6에 앉을 수도 있잖아. 그치? A, B가 4, 5, 6에 앉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쪽에 앉아야 되니까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이 구성이 된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986번입니다. 986번. 자, 이틀 동안 진행하는 어느 축제에 모두 5팀이 참가하여 공연을 합니다. 매일 2팀 이상이 공연하도록 5팀의 공연 날짜와 공연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보세요. 이랬습니다. 날짜가 1일 차, 2일 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2팀이 다시 공연을 하래. 그죠? 총 5팀에서 팀은 5팀. 5팀. 그러면 어떻게 나눴어요? 여기에 2팀, 여기에 3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여기에 3팀, 여기에 2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왜 안 돼? 무조건 하루에는 2팀 이상씩 근무를 하라며.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2팀, 3팀 해주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5팀을 배치해주면 돼요? 그냥 1번,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으면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순서 정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줄 세우면 되니까 5팩입니다. 이해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세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5팩이에요. 서로 똑같네요.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5팩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네. 잘 듣고 있는 거 맞죠? 승민아 잘 듣고 있는 거 맞니? 좋았어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987번입니다. 987번. 자, 서로 다른 크기의 빨간색 그릇이 2개고요. 파란색 그릇이 2개고요. 노란색 그릇이 2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크기. 같은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2개, 파란색이 2개, 노란색이 2개,
이렇게 됩니다. 일렬로 나열할 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또는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간색끼리거나 또는 파란색끼리 해서 나오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는이기 때문에 자 빨간 게 첫 번째 이웃한다.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빨간색이 이웃이다. 빨간색을 이웃하면 얘네들이 한 묶음으로 묶어버려야 되니까 총 5개가 됩니다. 그죠? 5개를 줄 세우는 거면 5팩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우리들이 자리 바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파란색을 이웃하기 식은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파란색을 이렇게 묶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5팩 곱하기 2라는 식이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같은 개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발생해? 중복이 된다는 거야. 중복. 이 중복되는 거는 한번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중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야? 빨간색이 이웃하고 그리고 and 파란색이 이웃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동시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모두 한 묶음으로 묶어야 되니까 총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를 줄 세우면 4팩 곱하기 나 자리 바꿀래 2가지 나 자리 바꿀래 2가지 그래서 이제 식은 어떻게 세운다?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1번 더하기 2번 빼기 3번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민아 이해돼? 좋았어요.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992번입니다. 자, 992. 자, 사과 5개, 복숭아 7개, 자두 6개래. 사과가 5개, 복숭아가 7개, 자두가 6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 B라는 바구니에 담으려고 합니다. A, B. 근데 여기에는 1개를 담고요. 여기에는 8개를 담으려고 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같은 거 취급한다. 그러니까 다른 과일이 아니다. 뭐 크기 순으로 나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A는 1개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A가 사과가 있을 수가 있고 복숭아가 있을 수가 있고 자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가 사과일 때에는 B는 뭐만 와야 되냐면 복숭아나 자두밖에 못 와요. 복숭아나 자두밖에 못 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A에 사과를 담아버렸으면 복숭아나 자두를 해가지고 8개를 배치해줘야 돼. 그러면 복숭아가 총 7개 있으니까 자두는 하나를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7,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두가 6개밖에 없으니까 2, 6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7개, 1개. 그 다음에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2개, 6개까지 해야 총 8개가 완성이 된다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복숭아가 A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B라는 것의 입장에서는 사과와 자두를 배치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사과와 자두를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 사과와 자두니까 사과, 자두를 봅니다. 사과는 5개가 있죠. 그러니까 5,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자두는 6개가 있으니까 역시나 2, 6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두를 배치를 해주면 세 번째. 자, B가 올 수 있는 거는 사과와 복숭아죠. 사과와 복숭아.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과와 복숭아니까 사과가 5개 있으니까 5,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숭아는 7개 있으니까 1, 7까지 가능하네요. 얘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개수를 세보면 1에서 6까지니까 얘는 6가지. 얘는 3에서 6까지니까 4가지. 얘는 3에서 7, 요걸 보면 되는데 1에서 5가지. 그죠? 그래서 총 15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되게 불편하고 힘들잖아. 무슨 공식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치를 한 다음에 일일이 다 세줘야 되고. 그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디에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너무나도 선호해요. 수능 이런 데서. 왜냐면 어떤 공식이라든가 이런 패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해봐서 찾아봐야 될 거야.
이런 문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외워서 문제 푸는 것 자체를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을 해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이동합시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영유 선생님이 오셔서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